자, 우리가 보통 해상 운송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그 거대한 컨테이너선들. 근데요, 그 네모난 상자들 말고 아예 포장도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어마어마한 화물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세상을 덧받치고 있는 물류의 거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기계 부품, 산더미 같은 원자재, 이런 것들은 도저히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체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비유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컨테이너가 착착 쌓기 좋은 반찬통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룰 화물들은 모양도 무게도 성질도 제멋대로라 아주 특별하게 다뤄야 하는 쌀자루나 대형 냄비 같은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컨테이너에 안 싣는 화물들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두 주인공이죠. 벌크와 일반 화물을 비교해 볼 거고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배들이 이걸 실어 나르는지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포장이 없거나 너무 커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였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화물들의 세계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특별한 물류 세계에는요,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벌크 화물, 다른 하나는 일반 화물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딱 감을 잡고 가야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포장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벌크 화물은요, 곡물이나 석탄처럼 포장 없이 그냥 그 자체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싣는 거고요. 반면에 일반 화물,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 벌크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강철 파이프나 기계처럼 모양이 제각각의 물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완전 다르죠? 벌크 화물, 이름 그대로 덩어리 화물이에요. 포장 같은 거 없이 배에 있는 거대한 창고에다가 그냥 그대로 쏟아붓는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먹는 빵, 살고 있는 집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석탄, 밀, 시멘트가 전부 이런 식으로 운반됩니다. 자, 그럼 일반 화물, 즉 브레이크 벌크는 뭐냐? 한마디로 규격 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둥글고 무거운 강철 코일이나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 뭉치들, 심지어는 풍력 발전기의 거대한 날개까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면서도 컨테이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들, 바로 그게 브레이크 벌크입니다. 자, 이제 두 주인공의 아주 다채로운 가족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벌크와 브레이크 벌크라는 큰 이름 아래 또 얼마나 놀라운 종류의 화물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우선 마른 가르나 알갱이 형태인 건화물 벌크입니다. 이건 사실상 현대 산업 문명의 뼈대 그 자체죠. 우리 식량 안보와 바로 연결되는 곡물부터 철강과 에너지 산업의 심장인 철광석, 석탄,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시멘트까지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액체 상태로 움직이는 벌크예요. 에너지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나 LNG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식용유, 그리고 수많은 공산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제품들까지. 액체 벌크는 정말 우리 생활에 보이지 않는 동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는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시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브레이크 벌크의 세계는 정말 다채롭거든요. 그물망에 담아서 통째로 얼려버린 연어, 우리가 쓰는 신문지나 휴지의 원료가 되는 펄프 뭉치, 그리고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끈한 고속철도 차량의 앞부분까지. 이런 것들이 바다를 건너온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모양도 무게도 제각각인 화물들을 다루려면 당연히 평범한 장비로는 어림도 없겠죠. 특별한 장비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까다로운 녀석들을 싣고 내리는 작업의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항구 현장에 가보면요, 마치 거대한 기계들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거대한 집게 모양의 그랩이 원자재를 덥석 움켜쥐고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그걸 실어 나르죠. 물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건 바로 크레인이고요. 마지막에 무대를 정리하듯이 스크레이퍼라는 작은 차가 남은 자재들을 깔끔하게 모아줍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철 파이프나 기차 부품처럼 엄청 길고 무거운데 무게중심은 또 애매한 화물을 들어올릴 때
이걸 어떻게 수평을 딱 맞춰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균형빔, 현장 용어로는 횡간이라고 부르는 이 장비가 해결사입니다. 크레인 줄에 이 긴 막대를 먼저 딱 연결하고요. 그 막대를 다시 화물의 여러 지점에 고정시켜서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치 양팔 저울처럼 완벽한 균형을 잡아서 아무리 길고 무거운 화물이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수십 톤짜리 강철 코일처럼 엄청나게 무겁고 또 둥글기까지 한 화물들. 만약에 거친 파도에 배가 흔들릴 때 이런 게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걸 어떻게 바닥에 딱 붙여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로 나무를 이용하는 건데요. 화물을 내려놓을 자리에 미리 나무 블록을 쐐기처럼 딱 받쳐둬서 구르지 않게 하고요. 그 위에 화물을 조심스럽게 안착시킨 다음에 강력한 밧줄로 꽁꽁 묶어서 고정하는 겁니다.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통하는 수백 톤의 화물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화물들을 실어 나르려면 당연히 배도 평범해선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오직 특정 화물만을 위해 태어난 바다 위의 거대한 맞춤형 선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벌크 무역의 묵묵한 일꾼, 바로 벌크선입니다. 이 배는 오직 대량의 원자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만 만들어졌어요. 특징은 마치 거대한 수영장처럼 갑판 아래가 뻥 뚫려 있는 화물칸이에요. 특히 가장 큰 케이프 사이즈급 벌크선은요, 너무 거대해서 자체 크레인도 없어요. 항구에 있는 거대한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만 짐을 싣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액체 화물 전담 마크맨, 유조선, 즉 탱커입니다. 원유, 화학제품 같은 액체의 중요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탱커가 있죠. 특히 길 가다가 항구에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갑판 위에 거대한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탱크가 있는 배를 보신다면 아, 저건 LNG나 LPG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화물선, 그러니까 브레이크벌크를 운송하는 배들은 그야말로 맞춤 제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인 냉동선부터 통나무를 전문적으로 나르는 목재 운반선, 그리고 수천 대의 자동차를 한 번에 옮기는 바다 위의 거대한 주차터라고 불리는 자동차 운반선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개념이 총동원되는 최고의 사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고속철도 차량의 앞부분인데요. 이건 아주 비싸고 민감한 브레이크벌크 화물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 하나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심한 계획, 균형을 잡는 횡감, 그리고 숙련된 크레인 작업,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항구나 바다에서 거대한 배를 볼 때 아마 시선이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저 안에는 어떤 특별한 물건이 들어있을까? 저 배는 어떤 산업의 동맥이 되어주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단순한 컨테이너를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하고 신기한 화물들의 여정을 상상해보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요?